수능 특강만 풀면 성적 오르겠지? 안 돼! 여러분! 문제만 주구장창 푼다고 성적 절대 오르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자션이 송이에요. 방금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나요? 영어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 공부법이 바로 이렇게 문제집만 주구장창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션이랑 송이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수능 내신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따라오세요. 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방금 송이 학생처럼 그냥 문제만 풀고 이런 것만 주구장창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절대로 성적이 안 오르거든요. 수능 영어가 지금 절대평가 체제잖아요. 절대평가 체제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저는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를 해석할 수 있는 기본기 실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번엔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는 바로 수능 영어 문법을 먼저 완성하는 거예요. 수능 영어의 시작은 바로 문법이에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친구는 영어 문법을 모르는데 영어를 100점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문법을 공부하는 게 맞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국어랑 외국어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바로 모국어가 한국어인 화자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한국어 문법을 모른다 해서 한글을 못 읽는 건 아니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어는 모국어라기보단 외국어에 많이 가까울 거예요. 세컨 랭귀지 여러분이 영어를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어 문법을 모른다면 해석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영어 문법을 알아야 문장의 구조가 보이고 해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저는 문법 인강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수능 영어라는 시험 자체가 학교 문법을 토대로 해서 문법적으로 진짜 정교한 문장들만 시험에 내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을 알고 있다면 출제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문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두 번째 스텝은 바로 구문이에요. 구문이라는 거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구몬 말고 구문인데요. 여러분이 일단 문법을 완성을 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런 여러분이 배운 문법을 적용해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천일문 같이 문장 하나하나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직독지 스케일을 할 수 있는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배운 문법을 토대로 해서 그 문제집에 있는 문장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방금 전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영어 문장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모두 문법적 요소들을 적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문장이든 간에 완전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법적 요소들을 다 적어낼 수 있을 정도 여러분이 구문 해석 연습을 해야 돼요. 수능 수준의 문장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 요소를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 실력이 됐다 하면 이제 아까 송이가 푸른 것처럼 문제집,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3단계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풀이에요. 앞선 2단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은 문제를 아무리 주구장창 푸는 건 진짜 1도 의미가 없어요. 가장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앞선 1, 2, 3단계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좀 조심스럽게 장담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1, 2, 3단계만 해도 수능 영어가 지금 절대평가잖아요. 그쵸. 이 정도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1등급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러면 단어는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1, 2, 3단계를 관통하는 거예요. 그냥 1단계 하면서도 외우고 2단계 하면서도 외우고 3단계 하면서도 외우면 돼요. 대신에 핵심은 많은 단어장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어장을 여러 번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걔 우리듯이 막. 네, 저도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를 떠올려 보면은 하나의 단어장을 한 4-5번씩은 봤던 것 같아요. 1회독 한다고 절대 단어가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날라가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4회독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단어를 외웠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능 영어의 기본에 대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럼 이제 내신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지금부터는 영어 내신 공부 방법에 대해 말해볼 거예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있는 영어 지문들은 모두 다 외워줘야 돼요. 다. 왜냐하면 영어 내신이 되게 막 치졸하고 쪼잔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내신 시험 특성상 객관식 서술형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문장만 봐도 지문 전체의 흐름이나 어떤 주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익숙하게 봐주고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3 수험생분들은 학교에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신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수능까지 공부되는 이런 걸 바로
원샷 투 킬. 그래서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수시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실질적으로 영어 내신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지 공부 꿀팁들을 마구마구 대방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첫 번째. 빠밤! 수업 열심히 듣고 필기 교환하기. 자, 여러분, 우선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내신의 가장 기본은 바로 학교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옆반 친구랑 필기를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1반이었어서 뒷반 친구랑 이제 수업 필기를 바꿔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뒷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부분은 파란 펜으로 이렇게 추가 필기를 하고, 또 두 분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그럼 이거는 완전 울트라 초특급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쨍한 핫핑크 형광펜으로 탁탁 이렇게 쫙 친 다음에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포인트들 안에서 실제 학교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거의 7, 80% 정도였고 서술형도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되게 적중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빠밤! 자주 나오는 문법 요소들 체크하기. 자,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와주는 얘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막 have been pp, 막 had been pp. 굉장히 힙하네요. have been pp. 이렇게 시제랑 태랑 결합돼서 나오는 거라든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툭하면 나와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법 요소들은 이제 시험 범위 지문에 등장한다. 이러면 미리미리 체크해서 좀 표시해서 공부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러한 문법 요소들은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던 그 학교 선생님들이 사랑하시는 그런 포인트들에 들어가 있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아까 1번에서 제 첫 번째 스텝에서 문법이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입시 영어에서 있어서 문법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수능이든 내신은 간에.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스텝은 꼭 문법이 돼야 돼요. 근데 혹시 그 영어 내신 시험 범위 중에 수업 시간에 안 다뤘던 모의고사 질문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꿀팁이에요. 바로 모의고사는 네이버 카페를 적극 활용하다. 네이버 카페요? 네, 우선 이렇게 이제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가 있는데 막상 수업 시간에는 수업 안 하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어요. 먼저 이제 지문 분석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문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문을 자꾸 눈에 익혀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눈에 익었다 싶으면 바로 이제 변형 문제들을 또 푸는 거거든요. 그 자료가 있는데 이제 변형 문제라고 하면 같은 지문인데 원래랑 다른 문제 유형으로 이제 변형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다 보면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또 한 번 봐주기도 하고 또 실전 연습도 되는 효과가 있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빠밤! 바로 영어 지문 녹음 파일 만들어서 자투리 시간에 듣기. 저는 시험 기간에 제가 진짜 자주 애용했던 방법인데요. 바로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을 영어 녹음을 만드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이제 핸드폰 녹음을 딱 틀고 영어 지문을 천천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사투리 시간들에 계속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 목소리가 영어 지문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천천히 말하다 보니까 내가 들으면서 먼저 다음 문장을 생각해보고 그럼 또 들으면서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하니까 약간 한 단어씩 머리에 세뇌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확실히 눈으로만 지문을 읽는 것보다는 내가 녹음을 하면서 입으로 직접 소리내서 말해보기도 하고 맞아요. 또 귀로 들으면서 하니까 되게 더 잘 외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영어 시험 범위가 나왔어요. 근데 진짜 답이 없어요.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 이만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다섯 번째, 바로 가볍게 여러 번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거. 자, 이렇게 시험 범위가 너무 무대막지하게 나오면 처음부터 약간 좀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시험 범위를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약간 처음부터 되게 꼼꼼하게 완벽하게 다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쉽게 지치는 경우인데요. 저는 이럴 때면 약간
부담을 너무 안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가볍게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보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딱 한 번 보고 바로 시험 볼 거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시험 전까지 계속 봐주면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렇게 눈에 익혀주고 그러면 외워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공부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질문 사항들에 저희가 답을 해볼게요. 자, 먼저 듣기 풀 때 네. 뒤에 것도 같이 풀었는지 네. 어떻게 했어요? 자, 나는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듣기를 몇 개 틀린다. 그러면 듣기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듣기가 솔직히 말하면 뒤에 지문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맞아. 성적대가 조금 2등급, 3등급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점수를 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듣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듣기에 완벽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뒤에 풀어도 되는데 듣기가 좀 불안하는 친구들은 듣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저는 이제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풀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안 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송이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 맞아요. 문제풀이 순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게 우선은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점수는 다 확보한 상태로 이제 킬러도 풀고 고난이도 풀고 이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듣기를 풀 때 앞에 18번부터 한 20 몇 번까지는 우선 좀 풀어놨었고 그 다음에는 30번까지는 계속 순서대로 풀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31번부터 40번까지가 약간 킬러들의 약간 모음집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31번 들어가기 전에 저는 미리 그 41번부터 45번 장문? 장문 독해를 먼저 풀고 31번 돌아가서 풀었어요. 왜냐하면 장문 독해가 아무래도 이렇게 길이는 길지만 맞아요. 난이도는 31번 때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 장문 독해를 먼저 하고 돌아오면 아무래도 조금 심적 여유도 생겼고 시간 부담도 줄어서 맞아요. 더 약간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로지 노력만으로도 성적을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영어는 만만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알려준 방법대로 차근차근 영어를 해나간다면 분명히 성적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파이팅해요. 파이팅!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그게 왜 중요하죠? 그래도 약간 더 약간 뭔가 네. 힙했던 것 같아요. 아, 영어는 힙하게 공부해야 되니까. 아, 맞죠.